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예TV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걸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종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종속, 과목, 학문, 개 외운 거 열심히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개를 5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이렇게 5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 복습부터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 분류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끄고 할게요. 18세기에 린네가요, 생물은 동물계와 식물계로 일단 분류를 했는데 19세기 해켈이 원생생물계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 20세기에 휘테커가 균계와 원핵생물계도 따로 분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총 5가지로 분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의 생물은 5가지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각 개에 속하는 생물의 특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물계입니다. 동물계는요, 세포에 핵이 있고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운동성이 있고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 양분을 얻어요. 기관이 발달하였고 육지 또는 물속에서 생활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식물계인데요. 식물계의 특징은요, 세포에 핵이 있고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지고요. 광합성을 할 수 있고 양분을 스스로 만들고 세포벽도 있고 대부분 뿌리줄기 잎이 발달하였으며 주로 육지에서 생활한다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균계는요, 세포에 핵이 있는데 운동성 없어요. 양분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버섯이나 곰팡이는 몸이 균사로 되어 있고요. 균사는 세포벽이 있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생생물계인데요. 원생생물계는 세포에 핵이 있는 생물 중 동물계, 식물계, 균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생물무리이고요. 대부분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지고 물 속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핵생물계인데요. 앞에 4개의 계와는 다르게 얘는 세포에 핵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지고 크기가 매우 작아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5가지 계로 분류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동물계를 우리가 종속, 과목, 학문, 개라 그랬잖아요. 동물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낙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물을 분류하는 단위는 무엇이고 생물의 분류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알겠어요.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예요. 동물계에는요, 어떤 문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환영동물문, 지렁이, 연체동물문인 달팽이 등등이 있고 절지동물문, 극피동물문, 강장동물문, 해면동물문, 척삭동물문이 있어요. 그 중에서요, 척삭동물문은 어떤 강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파충강, 양서강, 어강, 조강, 그리고 포유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포유강은 어떤 목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박쥐목, 영장목, 인간이 영장목에 속해 있죠. 그 다음에 기제목, 설치목, 식용목, 우리 고양이나 개 식용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제목, 그리고 고래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제목은요, 어떤 과로 되어 있냐면요, 하막과, 멧돼지과, 낙타과, 기린과, 속과, 사슴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낙타과는 어떤 속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비쿠냐 속, 라마 속, 그 다음에 낙타 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타 속은요, 단복 낙타와 쌍복 낙타 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복 낙타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러면 종, 단복 낙타와 쌍복 낙타를 한꺼번에 묶어서 낙타 속이라고 하고, 이 속끼리 같은 비슷한 속끼리 묶은 거를 낙타과였죠. 낙타과에는 그래서 비쿠냐 속, 라마 속, 낙타 속이 있고, 낙타과랑 이렇게 비슷한 똑같이 있겠죠. 하막과, 멧돼지과, 낙타과, 기린과, 속과, 사슴과를 묶어서 우리는 우제목 혹은 소목이라 했고, 그 다음에 목이 또 모여서 강을 만들고, 강이 모이면 문이 되고, 문이 모이면 개가 된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는 종이고 지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은 동물계, 식물계, 그리고 균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로 구별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린네는 버섯을 식물로 분류하였지만 지금은 버섯을 균계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 까닭은 생물의 특징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면요. 린네는 버섯이 식물과 비슷하게 생겨 식물로 분류했다. 그런데 버섯은 운동성이 없고 광합성 하지 않고 몸이 균사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균계로 분류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 보이실까봐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세요. 네, 못 쓰신 사람은 잠깐 멈춰서 써보시고 멈추면 되니까요. 여러분, 선생님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생물 분류하기를 우리가 직접 해볼 건데 여러분들은 오늘 통해서 다양한 생물을 개 단위로 분류할 수 있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학습 목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생물을 어떻게 분류할까를 보시고 우리 어떻게 할까 106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해볼게요. 다음은 5가지 개의 생물을 찾아가는 지도이고 갈림길의 빈칸에 각각 알맞은 분류 기준을 써 넣어서 지도를 완성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흰색 네모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 선생님은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멈춰서 해봤을 거니까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 한 거 맞지,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멈춰서 안 풀고 직접 그냥 선생님과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같이 체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했다고 믿고 선생님 여러분 믿으니까 다 했다고 믿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 출발합니다. 세포의 핵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원핵생물계인데 세포의 핵이 없으면 원핵생물계죠. 그 다음에 세포의 핵이 있다고 그 다음에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세포란 얘기죠. 광합성을 한다 안 한다로 구분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균계, 동물계에 있는 거 보니까 광합성 안 한다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한다 부분을 가고 광합성을 한다 쪽으로 갔을 때 물속에서 생활하고 뿌리, 줄기, 잎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원생생물계고 육지에서 생활하거나 뿌리, 줄기, 잎이 발달하였으면 식물계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광합성을 안 하는 것 중에 운동성 없으면 균계, 운동성 있으면 동물계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우리 넘어가서 직접 여러분들이 생물 카드를 오려내고 생물의 특징을 확인하여 분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3페이지를 오려주시면 되는데요. 263페이지를 오리시면요. 이렇게 생물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생물 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보이나요? 네, 이렇게 생물 카드가 보여요. 그 다음에 그림도 이렇게 쭉쭉 있죠. 이거를 오리셔서요. 직접 분류 경로를 그려보시고 우리 분류는 여기서 했었죠? 이걸 통해서 분류 경로를 그려보시고 생물 카드를 붙여볼게요. 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멈추고 시작하셨을 거라 믿고
선생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여기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림 뒤에 특징이 있어서 특징 따라 같이 분류를 해볼게요. 세포에 핵이 있대요. 핵이 있으면 여기구나. 다세포 생물이래요. 그럼 올라가야겠네요. 엽록소가 있어. 광합성을 할 수가 있대요. 광합성을 할 수가 있구나. 근데 뿌리줄기 잎이 발달하였고 육지에서 산대요. 여기네요. 그래서 고사리는 식물계로 분류를 하고 여러분 여기 붙이는 곳 있죠? 여기다가 붙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메뚜기예요. 메뚜기는요. 세포에 핵이 있어요. 다세포 생물이에요. 그리고 광합성 못해요? 광합성 못해요. 근데 뒷다리가 길어 높이 뛸 수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운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여러분들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푸른 곰팡이 카드가 없어져서 특징으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세포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 못하고요. 곰팡이 운동성 없어요. 그래서 균계로 분류를 합니다. 자, 미역은요. 미역은 세포에 핵이 있고요. 다세포 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갈조소라는 색소가 있어. 광합성 한다 했으니까 광합성 해요. 근데 진정한 뿌리줄기 잎이 발달하지 않았고 바닷속 바위에 붙어 사니까 일로 가겠네요. 그래서 얘는 원생 생물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상균입니다. 젖상균은요. 세포에 핵이 없어요. 없구나. 그 다음 단세포 생물이고 김치된장 요구르트에 많고 동물의 장에 사는 거다. 자, 원생 생물계가 아니고 원핵 생물계입니다. 젖상균. 자, 넘어가서 파리지옥으로 가볼게요. 파리지옥은요. 세포에 핵이 있어요. 다세포 생물이에요. 엽록소가 있어 광합성을 하고 곤충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곤충을 잡아먹으니까 동물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광합성의 여부에서 광합성 해요? 안 해요? 해요. 광합성을 하니까 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뿌리줄기 잎도 발달했고 이끼가 낀 습지에 산다 그랬으니까 일로 가겠네요. 그래서 파리지옥은 동물계가 아니고 식물계로 분류를 합니다. 자, 마지막 도롱뇽인데요. 선생님 도롱뇽 카드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롱뇽 선생님이 얘기를 해보면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 다세포 생물이에요. 광합성 못해요. 근데 운동성 있어요. 그래서 동물계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 그림 그리시고 붙여주시고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 다 붙이셨으면 분류한 생물이 각각 어떤 개에 속하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동물계는 뭐가 있었어요? 동물계 메뚜기랑 도롱뇽이 있었죠. 식물계는요. 고사리랑 파리지옥이 있었고요. 균계는요. 푸른 곰팡이 있었고 원생 생물계는요. 미역이 있었고 원핵 생물계는 젖산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번 생물을 개 단위로 분류하는 기준에는 뭐가 있었어요? 일단 세포에 핵이 있냐 없냐, 핵의 유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몸을 이루는 세포수, 다세포냐 단세포냐, 그리고 광합성을 하나 안 하냐, 광합성 여부, 그 다음에 운동을 하나 안 하냐, 운동성 여부, 그 다음에 뿌리, 줄기, 잎의 발달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 3번 101쪽 두 번째 열쇠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정 1의 분류지도에 따라 우리는 산호를 직접 분류를 해볼게요. 95페이지에 산호의 특징이 있었어요. 일단 산호는 세포에 핵이 있고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자, 산호는요. 세포에 핵이 있어요.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에 핵이 있고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95페이지에 가면요. 산호의 몸속에는 광합성을 하는 작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지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가 없어. 광합성 안 한다는데 안 하는데 몸의 일부를 움직여 작은 먹이에서 양분을 얻어. 그러면 몸의 일부를 움직여서 작은 먹이에서 양분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얻으니까 광합성 안 한다고? 몸의 일부를 움직였으니까 운동성이 있다니까 산호는 동물이다 식물이다? 동물계다. 그래서 산호는 동물계다. 동물계 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가 여기까지 생물을 분류를 해봤어요. 우리가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도 해봤고,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과 생물 분류의 목적도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생물을 직접 분류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하셨고, 109페이지 숙제니까요. 109페이지 풀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